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영도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비판의식 연구 세 번째, 작품을 통한 현실 문제 제기 그 첫 번째, 기영도 작품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영도의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가 현실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도시적 삶의 환멸과 두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인이 그 비판적인 현실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찾은 것 중 하나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위의 시 숲으로 된 성벽에서 그가 그런 기독교적 신앙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고 싶은 신비로운 성은 울타리가 울창한 숲으로 되어 있는데 울창한 숲은 흔히 풍요로운 생명으로 번역되는 심상입니다. 어쨌든 시의 문맥상 그 성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전개되는 신비로운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구든 그 성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이나 조용한 공기처럼 경건하고 투명하며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녀야 함을 시의 화자는 강조한 것입니다. 오래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숲의 골동품 상인은 성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신비로움이 탐이 나서 큰 나무들을 칼로 휘둘러 잘라내려고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동품 상인이 본 것은 그의 폭력에 쓰러진 나무들 뿐이죠. 그는 자신에게 남겨진 허무의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이 꿈꾸는 그곳은 자연을 사랑하며 씨를 뿌리고 거두는 착한 농부와 작은 당나귀 같은 존재가 아직도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성입니다. 이 시는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우화 형식의 알레고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저녁 노을이 지고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며 신들의 상점에 불이 켜지는 듯한 환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신들의 상점에서 파는 것은 미지에 대한 호기심과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삶의 평화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상인이 욕심의 불을 켜고 골동품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불행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산업사회의 현실을 혐오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배제된 채 물화된 욕망과 소유를 위한 폭력이 팽배되는 헛된 삶의 반복일 뿐 근원적 존재는 부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어둠과 고통을 호소하는 기영도의 시는 이면에는 돈독한 기독교적 신앙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면에 있는 신앙을 거의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 성은 삶의 진실이 전복된 현실에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고행의 길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독자들에게 왜곡된 삶의 어둠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시인의 외로운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의 굴레와 그 굴레 때문에 놓인 형극의 길에서 만나는 어둠을 깊이 각인하는 고통을 시에서 비극적으로 연출할 뿐입니다. 기영도의 이러한 묵시적 고통의 비애는 그의 시 여러 곳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영도의 기독교적 신앙의 흔적이 겉으로 드러난 시는 이 밖에 포도밭 묘지 1, 포도밭 묘지 2, 우리 동네 목사님 등이 있습니다. 기영도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순수로의 회귀로 보는 시각도 있죠. 오 모순이여 오르기 위하여 떨어지는 그대 어느 영혼이기에 이 밤새이도록 끝없는 기다림의 직립으로
매달린 꿈의 뼈가 되어 있는가? 곧이어 몹쓸 어둠이 걷히면 떠날 것이냐? 한때 너를 이루었던 검고 투명한 물의 날개로 떠오르려는가? 나 또한 얼마만큼 오래 냉각된 꿈속을 뒤척여야 진실로 즐거운 액체가 되어 내 생을 적실 것인가? 공중에는 빛나는 달의 귀 하나 걸려 고요히 세상을 엿듣고 있다. 오, 내 어찌 죽음을 비웃을 것이냐? 삶을 내버려둘 것이냐? 너 사나운 영혼이여, 고드름이여. 어느 영혼이기에 아직 가지 않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느냐? 내 얼마나 세상을 축복하였길래 밤새 그 외로운 천영을 견디며 매달려 있느냐로 시작되는 이 시,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에 매달린 고드름의 모습 속에서 떠나야 함을 잘 알면서도 밤새 그 외로운 천영의 고통을 견디며 삶에 매달려 있는 자아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잠언2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는 화자는 얼마만큼 오래 냉각된 꿈속을 뒤척여야 진실로 즐거운 액체가 되어 내 생을 적실 것인가 라는 말을 되뇌므로써 시인의 구도자적 자세를 추구하는 견고한 의식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순수성을 상징하는 고드름은 그 뾰족한 끝을 가장 무서운 방향을 택하여 제 스스로 힘을 겨룸으로써 기쁨을 숨긴 공포의 화신이며 단단한 확신의 지백으로 그 정체성이 기영도의 시에서 드물게 찬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기영도시 전편에 흐르는 고체성과 액체성의 이미지가 환기하는 궁극적인 상징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시가 죽음 그 자체에 굳어진 강박관념이나 두려움의 폐쇄성에 머물고 있다는 시각은 잘못된 시 읽기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의 현실 속에서 그의 시의 의식은 고드름처럼 투명하고 견고한 자세로 현실의 어둠을 반영하지만 이상적 현실 속에서 그것은 즐거운 생명수로서 활기를 회복하는 내적 순수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얼굴이 한 폭 낯선 풍경화로 보이기 시작한 이후 나는 주어를 잃고 헤매이는 가진 잘린 늙은 나무가 되었다. 가끔씩 숨이 턱턱 막히는 어둠에 체해 반토막 영혼을 뒤틀어 눈을 뜨면 잔인하게 죽어간 붉은 세월을 곱게 접혀있는 단단한 몸통 위에 사람아 사람아 단풍든다. 아 노랗게 단풍든다. 기영도의 시에서 보이는 현실 비판 의식들은 대개 그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영도는 그의 유년 속에서 가장 가까웠던 누이의 죽음을 겪었죠.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조화를 느끼게 해주었던 누이의 죽음은 시 나리나리 개나리에서처럼 작은 죽음이 큰 죽음을 거느릴 만큼 그에게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계절적 이미지가 유년 시절의 체험과 함께 가족 공동체의 조화로움에서 분열된 개별자의 대립을 자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시 병에서 나타나는 가을의 이미지는 도시적 삶의 어두움에 체해 내적 자아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이 자아의 상처와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주체와 세계의 외적 분열만이 아닌 넋과 유체, 꿈과 현실의 내적 분열로 인하여 아 노랗게 단풍 든다 라고 신음하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죽음을 인식하는 자신의 질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